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사실 회귀 분석은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제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 그리고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수식으로 도출해서 변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x가 독립 변수가 되고요. 그리고 x에 따라서 y가 바뀐다. 이렇게 되면 y가 이제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x가 1일 때 y가 1.5, x가 2일 때 y가 2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선형획이다 이렇게 되면 y는 ax 플러스 bu의 관계를 이제 가진다 라고 가정을 하고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추정하는 그리고 이런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맞추는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y는 0.5x 더하기 1의 관계를 가지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 풀듯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데이터가 아래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선형 관계를 가지긴 하는데 그것이 오차가 항상 존재하는 거죠. 오차라고 하는 것은 이 각과 이 선을 회귀선이라고 하거든요. 회귀선과의 그런 차이를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얼마가 되느냐,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그런 회귀선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와 B를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오차는 우리가 Y축 상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회귀선과 이 직선거리,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직선거리를 오차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귀 분석에는 단순회귀, 다항회귀, 그리고 다중회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단순회귀는 선형회귀를 일반적인 변수가 하나인 그런 선형회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항회귀는 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2차 혹은 3차식을 가정을 하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다중회귀라 함은 변수가 여러 개, 변수가 지금 하나인 거죠. 지금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근데 하나가 아니고 변수가 뭐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관계를 분석해 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회귀 분석이 아니고 이번에 로지스틱 회귀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로지스틱 회귀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분류란 무엇인지, 그리고 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분류는 어떤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A, B, C, D, E, F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각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흡연을 몇 달 동안 했는가? 4개월, 15개월, 56개월, 80개월, 96개월, 120개월 이렇게 흡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흡연을 한 이 사람들이 이제 폐질환을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지 않나. 지금 일반적으로 4년 하면 폐질환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익명으로 돼 있으면 뭐 익명이 아니라면 뭐 김사랑, 홍길동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람이 이제 폐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 0이면 가지고 있지 않았다. 1이면 가지고 있었다. 이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1차원 이제 축상에 우리가 이제 그려놓게 되면요.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X축이 흡연 기간이에요. 그래서 전혀 흡연을 안 했다. 0개월. 그 다음에 흡연을 140개월 동안 했다. 그 다음에 뭐 70개월 정도 했다. 그런데
지금 이게 A 사람이죠. A, B, C 같은 경우는 뭐 56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D, E, F 같은 경우는 지금 흡연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DEF는 폐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새로운 데이터가 임의로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30개월 흡연을 했어요. 이 사람이 폐 질환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근처에 있으니까 지금 상황으로 추세로 볼 때는 여기 있으면 폐 질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이제 분석 이제 방법으로는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데이터가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이 6개 데이터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가정 혹은 어떤 이론을 하나 세울 수가 있죠. 어떤 이론인가요? 네, 한 60개월 혹은 70개월 정도보다 담배를 적게 피면 폐 질환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이 피면 폐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런 가설을 만드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아주 단순한 형태의 우리가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만든 뭐 70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0개월보다 적으면 폐질환 없음, 70개월보다 많으면 폐질환 있음,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운다고 했을 때요, 이 가설은 위의 이 그래프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70개월, 여기가 70입니다. 70개월보다 적은 경우는 전부 0, 그리고 위쪽에 70개월보다 큰 경우는 전부 1.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요거는 그냥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선을 끊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요거죠. 0 가다가 갑자기 1 이렇게 가는 거죠. 70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 데이터가 이 환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의 흡연 기간이 130개월이다. 그러면 자, 높은 확률로 폐질환이 있을 것이다. 1이니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그런 분류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수 분류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이 로지스틱 회귀는 일반적인 회귀와는 달리 이런 분류 모델입니다.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앞서 분류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요 단순 분류에 비해 가지고 단순 분류는 아까 여기서 쭉 0으로 가다가 갑자기 1로 딱 올라갔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아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요 위치를 우리가 뭐 임계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임계치를 뭐 하나로 딱 끊어가지고 우리 70 이렇게 얘기하는 거. 70 이하면 0, 넘어가면 1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스무스하게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로지스틱 회귀의 기본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1로 그렇게 뭐 이렇게 흑백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실수로 값을 나타냅니다. 형태는 로지스틱 함수의 형태는 기본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좀 exp 뭐 exponential 지수 함수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은 왜 이런 형태가 됐냐 하면은 결국은 이런 형태 지금 보시는 여기서 특정 위치에서 스무스하게 올라갔다가 1 여기서 1보다 커지진 않죠. 예, 올라간 1보다 커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커져도 1 이상으로 1보다 1 이상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아무리 작아져도 0 이하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을 만들고 수식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약간은 복잡한 이런 수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요,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왼쪽에는 알파, 베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7, 그 다음에 0.1, 마이너스 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베타가 0.1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0.1 돼 있잖아요. 0.1을 더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값을 이제 키우면 키울수록 얘가 지금 더 샤프하게 내려갑니다. 지금은 사실 보시면 이 단위가 10이잖아요. 10, 20 단위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요 범위가 60 정도로 굉장히 크죠. 요거를 이제 60이 아니고 나는 6으로 하고 싶어. 혹은 뭐 3으로 하고 싶어. 1도 하고 싶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빼기 그냥 X.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샤프하게 내려갔다가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게 되고요. 앞쪽에 있는 여기 7이 있죠. 7은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이제 뒤에가 이제 0.1이어 가지고 이제 7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여기 뒤에 있는 베타의 값에 사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베타의 값에 따라서 뭐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알파의 값은 요 그래프 자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것을 나타내고요. 요 베타의 값은 요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이 수식 자체를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로지스틱 함수를 여기서 왜 쓰는가 하는 거예요. 요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0, 1로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이제 흑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뭐 if else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코드를 짠다면.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좀 애매한 애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 분류를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딱 여기서 끊으면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지금 검은색이 그러니까 폐질환이 없는 사람이 여기도 생길 수 있어요. 그 당연하겠죠. 90개월을 담배를 피웠는데 폐질환이 안 생겼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40개월만 담배를 폈는데 폐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많이 핀다고 무조건 이제 폐질환이 생기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이값 특이값 혹은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일반적이지 않은 값들이 또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그냥 이진 분류를 한다. 그러면 뭐 최대한 에러를 적게 내는 쪽. 그러니까 이렇게 끊으면 에러가 그래도 적겠네요. 그죠? 여기서 에러 하나, 여기서 에러 하나, 에러 두 개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나타내도 조금 뭔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왼쪽에 있는 것들, 아예 이제 왼쪽으로 가 있는 것들은 여기는 확실하게 0이야. 얘도 확실하게 1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 여기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가운데. 애매한 애들은 우리가 0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0.3이라고 얘기하자. 얘는 0.5라고 얘기하자. 얘는 0.7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는 숫자를 보고 우리가 얘는 확실하게 폐질환이 있어. 얘는 그래도 폐질환이 없을 것 같아.
반반이야. 0.5면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일종의 확률적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확률은 아니에요. 확률은 아니고 어떤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0과 1 사이에서 이제 값으로 이제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폐질환 여부다. 그러면 폐질환이 있는 정도. 폐질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정도인 거죠. 네.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유연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0.3,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0.7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임계치 자르는 위치는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파 베타를 값을 데이터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가 이제 특징이 제가 한 가지인 경우만 그래프로 아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흡연 기간이 이제 특징이 하나죠.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네.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나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징이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징이 여러 개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나. 사실 이제 특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가 그려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이 3차원인데요. 제 특징이 뭐 x1, x2, x1이 흡연 기간, x2가 나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흡연 기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제 폐 질환이 있을 것 같은 그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지스틱 회귀함수는 이제 아까는 이제 여기까지 있었죠. 1 플러스 2의 알파 빼기 베타 x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항이 여러 개일 때, 특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빼고 그다음 또 하나를 빼고 또 하나를 빼고 또 하나를 빼고 이렇게 여러 특징을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만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특징이 두 개인 경우에요. 특징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네, 인간의 인지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더 남았습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 여기서 이제 사실 다항이란 이제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애매해요. 이제 항이 여러 개란 뜻인데 항이 이제 앞쪽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특징이 여러 개인 경우, 이 경우도 사실 다항이죠. 이제 입력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항은 이제 출력, 그러니까 범주형 값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일반 회귀는 출력이 뭐였어요? 이제 값이 어떤 이제 수치형 값이었죠. 3.5, 4.5 뭐 이런 것을 이제 예측하거나 그 관계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일반 회귀였어요. 그런데 이제 로지스틱 회귀는 이제 0 또는 1 이렇게 분류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0 또는 1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하나를 분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분류해야 될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세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다항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말은 제가 거창하게 했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거를 요 수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수식을 두 개 만들면 2항이 되는 거고요. 두 개를 우리가 하는 거고 세 개를 만들면 세 개를 예측하는 겁니다. yes, no로 이진 분류하는 경우도 각 경우에 대해서 다항 로지스틱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아까 요거는 흡연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 아까 폐 질환 유무라고 이제 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바꿨어요. 있음 정도라고 이 말을 바꿨습니다.
해서 이제 흡연기간이 이제 길어질수록 폐지 질환이 있음직한 정도가 늘어난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제가 하나 더 넣었어요. 이걸 넣기 위해서 말을 바꿨어요. 여기 보시면 폐지 질환이 없음 정도. 자, 그럼 반대가 되겠죠. 이제 흡연기간이 짧아질수록 없음 정도는 높고, 길어질수록 없음 정도가 낮습니다. 요거를 파라미터를 아까 알파 베타를 아까 7, 0.1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0.1 원래 중간에 마이너스니까 베타 값 자체가 이제 요거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두 개 완벽하게 대칭이잖아요. 지금 7, 마이너스 7, 0.1, 마이너스 0.1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게 꼭 대칭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이게 가다가 없음 정도가 뭐 이렇게 하니까 더 좋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최종 결과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흡연 기간이 나는 80개월이야. 이렇게 해서 쭉 위로 올라가 보면 좀 너무 많이 삐뚤빼뚤한데 여기 올라가 보니까 얘가 쭉 꺼보니까 얘가 0.7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7에서 딱 해가지고 꺼보니까 얘는 0.2였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쪽은 0.7이고 이쪽은 0.2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해요. 0.27 더하기 0.2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0.7이 가지는 비율 이렇게 하면 0.7이 가지는 비율이 나오죠. 두 개 더한 다음에 y1 5분의 y1 이렇게 하면은 이게 최종적인 y1이 되고요. 폐질환이 있음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분모는 똑같이 하고 분자를 다르게 하면 0.2로 하면 이거는 폐질환이 없음 정도의 최종값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y1과 y2를 더하면 항상 1이 됩니다. 그러겠죠.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데요.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제 값을 만들어냄으로써 일종의 확률 형태로 최종 출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확률이라고 하면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그 값의 합이 1이 되면 1.0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확률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로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값, 그죠? 여기가 위쪽에서 0.7이었고 여기서 0.2였으면 요거는 폐질환이 있음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다항 로지스틱 회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항 로지스틱 회계는 일반 회계와는 조금 다르게 분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분류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단순 분류 모델과 다항 로지스틱 회계가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오렌지를 사용해서 직접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